영화 시작은 한 소녀와 정체모를 가면 쓴 남자의 대결로 시작돼. 두 사람이 경기장 안에서 싸우고 주변의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리니까 아마 대회 중인 것 같아. 한참 싸우다 둘 다 필살기 각 잡고 돌진하지만 결국 이긴 건 가면 쓴 남자였어. 장면 전환, 세기가 바뀌고 한 번의 대재앙 인버티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어. 몇몇 나라의 힘이 크게 꺾이면서 연합제국이라는 세력이 지배권을 쥐게 됐지. 그런데 이 인버티아 재앙이 오히려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가진 종족 제네스텔라가 등장한 거야. 아스트릭스라는 도시는 그런 초능력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주인공 아마기리 아야토는 새로 세독한 학원에 전학 왔는데 산책하다가 누군가 방창문에서 날아온 손수건을 우연히 줍게 돼.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손수건이 날아온 방창문으로 점프해서 돌려주려고 하지. 근데 슬쩍 들여다보다가 예쁜 여자애가 갈아입는 걸 보고 말아버려. 섬세한 남자인 아야토는 바로 눈을 감아버리기로 결심해. 그런데 여자애가 소리질러. 아야토, 빨리 뒤돌아 안 그러면 눈 멀어 라고. 아야토가 얼굴 돌리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기 시작해. 아야토 머릿속엔 괜찮아? 난 그냥 손수건 건네주러 온 거니까 분명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옷 입고 나서 그 여자가 이제 뒤돌아도 된다고 말해줘. 아야토도 그 손수건을 그녀한테 다시 건네주고 여자는 그 손수건이 꽤 소중한 물건이라며 엄청 고마워해. 고마움 인사 끝나자마자 갑자기 여자가 아야토를 혼내기 시작해. 왜냐면 남자애가 여자 기숙사 몰래 들어와서 여자 옷 갈아입는 걸 봤으니까. 여자가 강력한 화계 마법으로 아야토를 공격해. 다행히 아야토가 재빨리 피해서 안 타버렸지. 하지만 여자애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아야토를 쫓아가서 결투를 신청해. 반면 아야토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해. 그는 자신이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긴 여자 기숙사 구역인 줄 몰랐다고 핑계를 댐. 근데 이 여자애는 진심인 듯 안 싸우면 내가 너 완전 돌봐줄 거야 라고 말해. 먼저 둘은 대결. 시작 전에 서로 소개를 해. 알고 보니 이 여자의 이름은 줄리우스 알렉시아. 세독한 학원 5위 랭커야. 대결 조건은 아야토가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줄리우스가 이기면 뭐든 해도 된다는 거야. 아야토는 또 무기 없다고 핑계대며 회피하려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관중 사이에서 갑자기 검 하나를 던져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줄리어스라는 여자애한테 도전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어. 싸움 규칙은 둘 다 알고 있지. 서로 옷에 붙은 휘장을 먼저 부셔버리는 쪽이 이기는 거야. 좋아. 그럼 싸움을 시작해보자. 줄리어스가 처음으로 불 마창 마법 공격을 아야토에게 날렸지만 아야토가 전부 베어냈어. 하지만 그게 줄리어스의 전부가 아니야. 두 번째 공격에선 그녀가 모든 불마창을 강화해서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졌지. 그런데도 아야토가 전부 피했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줄리어스가 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이 청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야토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녀는 필살기를 꺼내기로 했어. 이 기술은 엄청난 데미지를 가진 큰 불덩어리를 만들어서 아야토에게 쏘는 거야. 아야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덩어리로 곧장 돌진해서 줄리어스를 깜짝 놀라게 했어. 줄리어스가 불덩어리를 폭발시켰는데도 아야토가 자신의 기술로 무효화하고 성공적으로 줄리어스에게 접근했어. 근데 아야토가 다가간 이유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줄리어스를 노리는 빛 화살이 날아오는 걸 감지해서 그녀를 밀쳐 눕힌 거였어. 고수도 타이밍을 잡아야지. 눌러 앉힌 사이에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아야토의 손이 줄리어스의 그곳에 닿았어. 아야토가 줄리어스의 분노를 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금발의 한 소녀가 나타나서 학생회장 대표 자격으로 둘의 싸움을 중단시켰어. 그녀는 아야토가 아직 전학 서류를 완료하지 않아서 이 싸움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어. 아야토는 아직 3달 학원의 정식 학생이 아니니까 자신을 클라우디아 엔필드라고 소개하며 이 학교 학생회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야토와 함께 학생회실로 갔어. 가는 길에 둘이 잠깐 대화를 나눴지. 아야토는 학생회장이 1학년이라는 사실에 꽤 놀랐어. 클라우디아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장을 맡아 이번이 3번째 임기라고 했어. 같은 반이니까 아야토에게 존댓말 안 해도 된다고 클라우디아라고 부르라고 했지. 그러자 아야토도 자신을 이름만 부르라고 했어. 클라우디아는 아야토한테 자신은 음흉한 사람이라 겉으로만 착한 척한다고 장난쳤어. 속에는 뭔가 검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속옷 색깔처럼 검다고 하더라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선 그게 흰색 아닌가 싶네. 여러분, 둘이 학생회실에 도착했어. 클라우디아가 뭔가 기술을 써서 아스트릭스 섬 정형으로 바뀌었어.
아스트릭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바다 위 도시는 6개의 주요 학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작과 학원, 알루칸 학원, 질롱 학원, 르구프 학원, 퀸빌 학원, 그리고 아야토가 전학 온 세달칸 학원, 특별한 신체 능력을 가진 제네스텔라들이 이 6개 학원 중 하나에 들어가 매년 열리는 페스타 대회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싸우지. 이 이벤트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행사라 아스트릭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클라우디아에 따르면 최근 3달칸 학원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야토에게 이 페스타를 제패해 주길 바란다고 해. 만약 아야토가 해낸다면 학원은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야토는 이 페스타 대회에 관심 없다고 말했어. 그럼 왜 굳이 이 학원에 온 거야? 아야토. 알고 보니 아야토는 자기 언니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온 거였어. 아야토가 클라우디아에게 아마가리 하루카라는 언니가 여기 다녔냐고 물었고, 클라우디아는 작년에 이 학교 다녔던 학생 데이터를 보여줬어. 하지만 반년 만에 어떤 이유로 중퇴했다고 하더라고. 관련 데이터는 다 삭제되고 희미한 화면의 그 여학생 정보가 클라우디아 화면에 비춰졌어. 그래도 아야토는 그게 자기 언니라는 걸 알아봤지. 클라우디아가 아야토에게 오르거 엘룩스라는 무기를 보여줬어. 간단히 말하면 진짜 강력한 무기야. 이 검 이름은 SR 보레스타고 과거 전투 데이터 일부를 저장하고 있어. 5년 전 아야토 언니가 입학할 때 데이터도 포함해서 말이지. 그리고 클라우디아 말로는 아야토가 찾는 그 여자는 아마 이 학원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해. 아야토는 언니를 찾는 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 여기 온 이유는 삶의 목적을 다시 찾으려고 온 거라고. 그 이유 괜찮지. 클라우디아 진짜 흥미로운 녀석이야. 그 와중에 클라우디아가 아야토에게 장학금 받은 학생은 SR 보레스타를 무기로 쓸 권리가 있다고 알려줬어. 근데 무기 적합도 체크까지는 클라우디아가 빌려준 거므로 임시로 하기로 했지. 전학 서류 문제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클라우디아가 뒤에서 아야토를 안았어. 알고 보니 클라우디아가 속인 거였어. 사실 아야토는 처음부터 이 학교 학생이었거든. 그녀는 아야토와 줄리어스의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후 아야토는 세 반에 배정되고 담임 선생님이 1A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어. 우연히도 줄리어스도 같은 반이었고 선생님이 아야토 자리도 줄리어스 옆으로 배치해줬어. 수업 끝나고 아야토가 먼저 줄리어스에게 말을 걸었어. 줄리어스는 아침 일에 아직 화가 난다면서도 어쨌든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어. 이걸로 그녀가 아야토에게 한 번 빚진 셈이지. 그리고 아야토는 아래쪽 책상에 앉은 친구 이아부키와도 친해졌어. 아야토가 왜 줄리어스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하자 이아부키가 설명해줬어. 그녀는 리게타니아 왕국의 리안 공주고 게다가 극소수인 제네스텔라 스트레가스 중 하나라더라고. 근데 왜 여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여러 명이 도전장을 냈지만 모두 줄리어스에게 패배했고 덕분에 지금 5위까지 올랐대. 아야토가 아침에 썼던 검을 꺼내 이아부키에게 돌려주면서 깜짝 놀랐어. 아야토가 말하길 이아부키가 검을 던져준 사람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챘어. 갑자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알고 보니 줄스가 3명의 녀석들에게 막힌 거야. 덩치 큰 녀석이 줄스한테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거절했어. 이아부키가 말하길 그 덩치 큰 놈 이름은 레스터, 학교 랭킹 9위라서 상위권에 속해. 랭킹 한 페이지에 12명씩 있거든. 그 녀석은 줄스한테 3번이나 져서 꼭 한 판 붙고 싶어 했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그걸로 줄스가 빡쳤지. 주변에 황홀하고 불꽃 같은 마법의 불길이 감돌면서 복수할 준비를 시작했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아야토가 다가가서 레스터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레스터는 더 화를 내며 아야토를 덮칠 기세였어. 야부키가 상황을 보고 달려와서 촬영을 시작했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레스터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물러나며 나중에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아야토가 왜 줄스가 이 학교에서 싸우는지 물었어. 너 공주 아니야? 응. 난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거야. 줄스가 대답했어. 첫 번째 목표는 피닉스 페스타에서 이기는 거라고 했지. 야부키가 말하길 이 대회는 2인 1조로 싸우는데 줄스에겐 파트너가 없어서 좀 쪽팔리대. 하지만 파트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파트너를 아직 못 찾은 거라고. 진짜 인정받는 디지담네. 아야토가 아직 몰라서 남자 기숙사가 어디냐고 다시 물었어. 그 질문에 그녀가 웃었어. 아침에 일어난 일 생각하면 넌 진작지도 보고 알았어야지. 아야토가 내 웃는 얼굴 진짜 멋지다며 작은 디지 소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그는 다음에 학교랑 도시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했지. 그녀는 어쩔 수 없었어. 아침에 아야토가 자신을 구해준 뒤
뭔가 약속했거든. 그래서 내일 수업 끝나고 학교 구경시켜주고 다음 휴일엔 도시도 데려갈 거래. 다음 날 아침 아야토가 교실에 가보니 어린 시절 친구인 세아가 같은 반에 있었어. 그녀는 6년 전에 아빠랑 해외로 이사 갔는데 아야토는 여기서 다시 만나서 놀랐지. 세아도 놀랐다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안 놀란 듯 했어. 아야토가 아빠 소식 물었더니 아빠가 아직 건강하다고 했어. 그녀가 여기 온 이유는 아빠가 만든 총 몇 자루 시험해 보려고 왔고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했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세아가 어제 왜 결석했냐고 물었지. 세아는 늦잠 잤다고 답했고 담임은 꾸중 겸 컵으로 머리를 톡 쳐줬어. 줄스가 아야토가 세아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불편해 보였어. 이거 완전 질투하는 거네. 수업 끝나고 줄스는 예쁘게 꾸미고 아야토를 학교 구경 가자고 불렀어. 세아도 듣고는 자기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했어. 줄은 자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어. 어차피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고 세아는 이제 막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 사람이 아야토를 데리고 갈 권리를 두고 싸우는 중에 갑자기 클라우디아가 나타나 아야토 손에 과일 2개를 쥐어주며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어. 자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줄과 세아는 듣고 뭐지? 하는 표정이었지. 사실 클라우디아는 농담이었어. 그녀가 온 목적은 아야토에게 내일 소보레스타와의 적합도를 검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지. 줄과 세아는 일 처리가 끝났으면 얼른 가라고 재촉했어. 떠나기 전 클라우디아는 내일 아야토가 자기 것이라고 말해 두 여자애들을 빡치게 만들었지. 결국 아야토가 제안했어. 둘이 같이 자기 구경시키자고 해서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지. 셋이서 학원의 특별 구역들을 둘러봤는데 거의 줄이 다 안내하고 세아는 전혀 몰라서 줄이 빡쳐서 또 싸웠어. 그만 좀 쉬라고 내가 음료수 사올게. 아야토가 가자마자 세아가 줄한테 계산하려고 하더라고. 세아가 왜 아야토를 구경시키냐고 묻자. 줄은 아야토와의 지난 경기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지. 세아는 아야토랑 싸웠으면 이렇게 살아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무리 강해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하자마자 줄도 세아에게 실력 검증 격투를 신청했지. 손을 배지에 올리자마자 빛나는 화살이 두 여자에게 공격해왔어. 공주 줄은 화염창으로 암살자를 공격했는데 또 다른 자가 나타나 그녀의 공격을 막았어. 세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기관총 헤네크롬으로 방어자를 날려버렸지. 세아는 석궁 든 자에게 또 한 발 쏘아 그가 서 있던 분수대를 날려버렸어. 그들이 대기 중인지 모르겠지만 두 명은 지도에서 사라졌어. 줄은 세아가 진짜 강하다는 걸 깨닫고 서로 실력 검증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아야토가 음료수 사서 돌아오니 두 사람이 완전 젖어 있었어. 줄은 평소처럼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가리면서 아야토한테 보지 말라고 했고 세아에게도 좀 가리라고 했어. 근데 세아 속옷은 어디 갔냐고. 세아는 아직 필요 없다고 해서 정말 놀랐지. 다음 날 징계부가 어제 공격 현장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도 증거도 전혀 찾지 못했어.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야토가 시르바레스타 귀검과의 적합도 테스트를 하러 갔어. 우연히 레스터도 이 검을 고르러 왔더라고. 클라우디아가 설명하기를 시르바레스타 적합도가 80% 이상이면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 덩치 큰 레스터가 먼저 시험했는데 시르바레스타를 선택했지만 적합도는 겨우 32%였어. 그는 집요하게 다시 검을 시험하려 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지. 오루가 엘룩스 소유자인 클라우디아는 이 검들이 각각 의지를 가진 걸 알아서 처음부터 레스터를 거절한 거라 절대 안 될 거라고 했어. 고집 센 레스터 때문에 적합도 수치가 음수까지 떨어졌지. 바로 그때 아야토도 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귀검이 갑자기 달려들어 아야토 옆을 스쳤지. 몇 번 시도 끝에 아야토가 드디어 검자루를 잡는데 성공했어. 적합도 수치가 97%로 뜨면서 진짜 주인님이 확정됐지. 귀검을 성공적으로 손에 넣은 뒤 클라우디아가 오늘 밤에 시간 좀 내라고 했어. 그날 밤 아야토는 약속대로 클라우디아 개인실로 갔어. 뭔가 계산이 있었는지 딱 맞춰서 온 게 신기했어. 클라우디아가 막 샤워하고 나오는데 그녀의 개인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럽고 과일 창고 같은 방이 눈에 들어왔지. 아야토가 이 방이 학생회장 특권인지 묻자 상위 랭커들에겐 이런 개인실 특권이 주어진다고 답했어. 클라우디아도 상위 랭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아야토는 꽤 놀랐지. 그럼 그녀도 엄청 센 거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클라우디아가 아야토를 부른 이유는 다가오는 피닉스 페스타 참가자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포기했기 때문이야.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둘 다 어떤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현재 용의자는 덩치 큰 페스타와 늘 붙어 다니는 금발,
왜소한 녀석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서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그 낯선 자들이 다음 표적으로 삼을 게 공주 줄일 거라 의심해. 클라우디아가 아야토에게 그녀 곁에 있으면서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아야토가 왜 자신이어야 하냐고 묻자. 줄은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데 아야토에겐 그렇지 않다고 클라우디아가 알려줬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아야토가 부탁을 들어주게 하려고 클라우디아가 자기 가슴을 내밀었는데 이 녀석은 아주 쿨했어. 클라우디아가 먼저 다가오자마자 아야토는 바로 도망쳤지. 시청자 형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 날은 학원 휴일이었어. 약속대로 오늘 줄이 아야토를 데리고 아스트릭스 시내를 구경시켜줬지. 줄을 만나자마자 아야토가 오늘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그러자 줄 얼굴이 또 빨개졌지. 이제 그녀가 아야토를 데리고 페스타가 열릴 투기장들을 보여주러 갔어. 대형 경기 3개, 중급 경기 7개 외에도 아스트릭스에는 수많은 소규모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 그래서 이 도시에서 싸움은 일상처럼 자주 벌어지고 있는 거야. 좀 걷다가 점심시간이 됐어. 아야토가 줄에게 뭐 먹고 싶은지 물으니 맥도날드 가고 싶다고 했어. 밥 먹는 중에 아야토가 클라우디아한테 요즘 줄리스가 이상한 놈들한테 자주 공격받는다고 얘기해줬대. 그래서 혼자 다니지 말라고 조언했지? 근데 클라우디아는 자기 스케줄 망치고 싶지 않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어. 말 끝나자마자 덩치 큰 레스터가 뒤에서 다 듣고 있었지. 뭐야? 또 줄리스한테 싸움 걸려고 했는데 역시나 거절당했어. 언제나 그렇듯이 걔는 포기하지 않았지. 아야토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일어나서 레스터한테 도발을 날렸어. 여기서 싸우면 다들 걔가 줄리스 몰래 공격하는 비겁한 놈이라 생각할 거라고 했거든. 방법이 없었는지 레스터는 또 한 번 물러났어. 관람 끝나고 둘이 같이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 가는 길에 둘은 흑암학원 레구프 애들끼리 마이크 잡고 힙합 배틀하는 걸 마주쳤지. 줄리스는 바로 이게 자기네를 싸움으로 끌어들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책인 걸 알아챘어. 아야토가 이들이 줄리스 공격한 범인인지 물었는데 줄리스는 확실치 않다면서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녀석들이라고 했어. 이제 걔네 처리하고 바로 물어보는 게 빠르다며 순식간에 줄리스의 마법 불꽃으로 애들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범인 알려주지 않으면 내 색깔도 태워버린다고 협박했지. 겁쟁이 놈이 어떤 덩치 큰 놈이랑 일하고 줄리스 다치기만 해도 큰돈 준다고 했대. 말 끝나자마자 나무 뒤에서 슬쩍 모습을 드러냈어. 주저하지 않고 줄리스가 바로 숲속으로 쫓아갔지. 아야토가 겨우 도착했는데 활든 놈이 겨냥했지만 다행히 검으로 막아서 어깨에 스쳤을 뿐이야. 상황이 안 좋자 애들은 철수했어. 줄리스가 아야토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 만나자마자 옷을 벗으라더라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화살 맞아서 찢어진 옷을 꿰매려고 그랬던 거야. 아야토가 바느질 실력 친구한테 배운 거냐고 물었는데 진짜 그렇대. 그러다 우연히 책상 위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줄리스가 사진 속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친구들이라고 알려줬어. 잠깐 과거 회상. 줄리스는 어릴 때 되게 말썽쟁이였대. 어느 날 궁전 몰래 빠져나갔다가 깡패들한테 길을 잃었지. 그때 너무 절망해서 울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타나 구해줬어. 알고 보니 다 빈민가 애들이었대. 그 뒤로 그 애들 따라다녔는데 엄마가 만든 고아기금이 바닥나서 힘들었대. 그래서 돈 벌려고 여기 온 거고 그게 예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래. 줄리스가 소중히 여기는 손수건도 그 친구들이 준 거라고 했어. 그건 진짜 그녀에겐 보물 같은 거야. 드디어 옷 수선 끝났으니 받아가고 기숙사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보니 줄리스가 누군가의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였어. 수업 끝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도망쳤고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클라우디아가 소식을 듣고 나서 공주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 그녀가 아야토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를 엮고 싶지 않아서야. 줄리스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걸 지키고 싶어 했고 아야토도 그중 하나인데 너는 전혀 몰랐던 거지. 소식을 듣자마자 너는 바로 줄리스를 쫓아갔고 클라우디아는 공주를 지키라고 악마의 검 세르보레스타를 건네줬어. 줄리스는 방금 읽은 편지에 적힌 약속 장소로 갔어. 이전 공격들의 배우 인물도 모습을 드러냈지.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레스터와 자주 다니던 텐실라스였어. 그의 목적은 줄리스가 곧 있을 피닉스 페스타 대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였어. 마침 레스터도 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 그는 그가 최근 공격들의 배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 줄리스는 이 자가 학원이나 다른 조직에 고용된 자로 페스타 참가자들을 제거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어. 그는 레스터를 불러내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어. 줄리스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레스터뿐이니까.
둘 다 쓰러뜨린 뒤엔 둘 사이의 개인 대결로 꾸며서 죄를 면하려는 계획이었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레스터는 자신의 링 모양 무기를 휘둘러 교훈을 주려 했는데 어디선가 검은 로브를 입은 자가 한 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어. 그리고 검은 로브를 입은 자 둘이 더 나타났어. 분명 줄리스를 처음 공격했던 세 명이었지. 하지만 실라스가 말하길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들이래. 레스터는 앞으로 달려가 링으로 새 꼭두각시를 한꺼번에 날려버렸지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갑자기 또 다른 꼭두각시들이 나타나 총을 쏘며 레스터를 쫄게 만들었어. 상황이 안 좋아 보이자 줄리스가 지원하러 뛰어들었지만 또 검을 든 꼭두각시들이 막았어. 그 와중에도 레스터는 정신 차리고 꼭두각시가 몇이나 더 있냐 전부 끌고 와라 라고 소리쳤고 실라스는 진짜로 128마리를 소환해 둘을 에워쌌어. 레스터 표정은 완전 죽었다는 표정이었지. 압도적인 수에 결국 레스터는 포위당했어.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이들은 갑옷이 엄청 단단해서 줄리스의 거미 몸을 관통해도 죽지 않았어. 줄리스는 특수 기술을 발동해 불의 용을 소환해 꼭두각시들을 공격했어. 한참 싸움 끝에 공주 줄리스도 쓰러졌고 두 꼭두각시가 벽에 붙여 완전히 제압했어. 이때 공주는 조종자들이 바로 알레칸 학원의 학생들이란 걸 알아냈어. 이런 공격을 견딜 갑옷을 만든 건 알레칸밖에 없으니까 그걸 알게 된 이상 텐실라스가 그녀를 그냥 보내줄 리 없었지. 그는 꼭두각시에게 그녀를 처리하라 명령했지만 마침 아야토가 나타나 간신히 줄리스를 구해냈어. 두 사람은 전투 한복판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어. 대충 아야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리스를 지키겠다고 말해 그녀가 완전 반했지. 텐실라스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 꼭두각시들을 조종해 둘을 공격하게 했지. 이제 아야토가 진짜 힘을 보여줄 차례야. 봉인된 힘을 전부 해방해 공주를 안고 싸우기 시작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꼭두각시를 반으로 쪼갰지. 싸우는 와중에 아야토는 텐실라스가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는 최대 6마리뿐이라는 걸 알았어. 나머지 총 든 애들은 그냥 단순 공격 프로그래밍 된 것뿐이었지. 아야토는 재빨리 후방부터 절반으로 자르고 전방 근접 전투 라인을 전부 쓸어버렸어. 위협이 가까워지자 실라스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 거대한 로봇이었는데 아야토 한 방 맞고 나선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어. 꼭두각시가 다 사라지자 실라스는 도망쳤지. 아야토는 날 수 없어서 줄리스한테 기다리라 하고 혼자 쫓아가 마무리하려 했어. 이제 줄리스 차례가 된 거야. 뜻밖에도 줄리스가 날개를 소환해 아야토가 날아가 쫓아갈 수 있게 해줬어. 소드보레스타의 일격으로 쫓아가던 꼭두각시도 쉽게 반으로 갈랐지. 클라우디아는 아래에서 정리하러 기다리고 있었어. 기뻐하던 중 갑자기 몸속에서 쇠사슬이 나와 몸을 감싸며 기절해버렸어. 혼수 상태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조금 떠올랐어. 그 쇠사슬은 아야토의 누나 하루카가 그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건 거였어. 꿈속에서 누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언제나 널 지켜줄게 였어. 깨어보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고 공주가 옆에 있어 내 무릎을 베개 삼아 있었어. 이대로면 계속 잠만 잘 것 같은 기분이야. 줄리스가 봉인된 힘이 누구 건지 묻자 아야토는 누나가 걸어준 거라고 설명했어. 아야토는 하루카가 힘을 봉인하고 모든 걸 묶는 능력이 있다고도 말했지. 이게 진짜 힘을 5분 넘게 유지한 첫 경험이었어. 왜 누나가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5년 전 누나는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이 녀석이 다가오는 페스타 대회에서 공주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했어. 페어 매치 방식이라 2명이 필요하니까 속마음으론 줄리스도 좋아했지만 입으로는 필요 없다는 척했어. 결국엔 아야토랑 짝을 이루는 걸 오케이 했지. 그리고 실라스의 최후는 클라우디아가 처리했지만 죽이진 않았어. 회장님이 이 이름을 써서 리카 공원 컨퍼런스 센터의 알록한 학원에 빚을 청구할 거야. 5개의 학원을 대표하는 5명의 회장들이 모여서 무언가 회의를 하고 있어. 원래는 6개의 학원을 대표하는 6명의 회장이 있어야 하는데 퀸빌 학원 회장이 유럽 투어 때문에 불참했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달칸이 알록한과 협력해 새로운 럭스를 개발하는 문제로 좀 신경전이 있었어. 아스트릭스 내 학원들 간의 암묵적 합의는 금지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아가 모두에게 설명했지. 이건 곧 공식화될 거고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라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오늘 이 자리는 다가오는 페스타에 대해 얘기하려고 모인 거야. 아야토 측도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 준비 중이고 오늘 오후에 줄리우스와 연습 약속이 있어. 늦을까봐 급히 달려갔는데 아니면 줄리우스한테 죽을 뻔했어. 지각했다고. 너무 급해서 어떤 아이랑 부딪혀버렸어.
어리지만 몸집은 나이보다 훨씬 커 보이는 여자애였어. 그 아이 이름은 키린, 이모가 부르는 걸 들었거든. 훈련실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꽤 진지하게 연습을 시작했어. 줄리우스는 전력으로 아야토와 대결했지. 바닥에 미리 설치한 함정도 있었는데 아야토가 다 해체해버렸어. 결국 대결에서 아야토가 겨우 이겼어. 3분 동안 전력을 다해도 몸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줄리우스는 아야토가 3분 동안 전력 발휘하면 동급 상대는 누구라도 상대 가능하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아야토도 모르는 강자들이 꽤 많아. 예를 들어 가자구와 학생회장, 성기사라는 별명의 인물도 있고 진롱에 있는 또 다른 괴물급 강자도 있는데 둘 다 아직 페스타 참가 자격은 안 돼. 그래도 지금은 아야토의 힘이 알려지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이지. 밖에서는 레스터와 세이야가 도착했어. 레스터는 지난번 실라스와의 충돌 사건에 대해 감사를 전하러 왔고 세이야는 오늘 하루 종일 아야토 독차지한 줄리우스랑 싸우고 있어. 대화 중에 클라우디아가 알로칸 학원에 특별 손님 2명을 데려왔어. 한 명은 카밀라, 다른 한 명은 에르네스타야. 세달칸과 알로칸 학원이 새로운 럭스 개발 협력 중이라 계약서 서명하러 온 거야. 줄리우스는 지난번 실라스 사건의 주모자가 알로칸 학원이라 경계심이 엄청 높아. 에르네스타는 직접 봐야겠다며 아야토가 자신이 만든 인형들을 전부 격파한 걸 확인하러 다가왔어. 직접 보는 순간 에르네스타가 갑자기 아야토에게 뽀뽀를 해버려서 두 아내가 잔뜩 화나서 무장하고 싸울 태세야. 다행히도 남은 사람 카밀라가 제때 사과했어. 안 그랬으면 두 아내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카밀라라는 여자애는 CA가 들고 있는 총이 사사미아 박사가 만든 거고 그 박사가 바로 CA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챘어. 그 박사는 예전에 알로칸 학원의 전임 리더였거든. 그녀는 CA 아버지의 무기를 욕하면서 말했어. 그래서 그 소녀가 엄청 화가 나서 카밀라에게 말 돌리라고 했지. 하지만 카밀라도 완전 고집 세서 말 돌리려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했는데 당연히 카밀라도 쉽게 도전 받아들이지 않았어. 에르네스타라는 여자애는 우리도 피닉스 페스타에 참가할 거니까 싸우고 싶으면 대회에서 만나자고 했어. 결국 둘은 떠나버리고 CA만 분노를 안고 남았지. 가는 길에 둘은 이번 페스타 대회에서 아야토를 노리기로 했어. 왜냐면 자기가 만든 인형들이 전부 그 검에 당했으니까. 말하자면 아야토가 알로칸에겐 진짜 위험한 존재야. 다음날 아침 아이부키랑 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전에 학대당하던 키린이라는 여자애를 발견했어. 그 장면을 참을 수 없어서 아야토가 뛰어가서 그 행동을 막았어. 자신과 상관없는 애가 끼어든다며. 그 아저씨가 아야토에게 가족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근데 만약 계속 끼어들고 싶으면 자기 손녀와 결투하자고 제안했지. 아야토가 이기면 다시는 키린에게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아야토도 결투를 거절하면 키린이 계속 당할 거란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전투 시작. 키린은 몸의 창칼집에서 일본도를 꺼냈어. 아야토는 귀검초 보레스타를 꺼내 봉인 해제했지. 뒤에 있던 아저씨도 보레스타를 알아보고 키린에게 검으로 받지 말라고 경고했어. 안 그러면 관통당할 거라고. 둘이 서로 돌진했는데 속도와 파워가 거의 비슷했어. 줄리어스가 와서 아야토가 쓸데없는 싸움하는 걸 보고 엄청 걱정했어. 전에 그런 싸움엔 참가하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했거든. 게다가 싸움이 4분 넘게 이어졌고 아야토도 한계에 다다랐어. 그때 마음속으로 마지막 한 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었는데 키린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아야토가 돌진하는 걸 보고 키린이 먼저 재빠르게 움직여서 아야토 가슴의 배지를 쪼개버리며 승리를 차지했거든. 경기가 끝나자 줄리어스가 달려와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했어. 그리고 왜 우리 세독한 학원의 탑빌런과 싸웠는지 꼭 설명하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아야토는 완전 놀랐어. 경기 후 아야토는 줄리어스가 자기가 말 안 듣고 쓸데없는 싸움에 참여한 거에 엄청 화낼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줄리어스는 화내기는커녕 아야토가 옳았다고 생각했거든. 만약 자기라면 그 아저씨 행동을 봤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공주 줄리어스는 다만 네가 싸움에서 졌다는 거에만 좀 서운해했어. 그 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야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줄리어스가 그 여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줬어. 그 애 이름은 키린토도. 올해 겨우 13살인데 세독한 타본이야. 근데 아야토가 싸워보니 13살 같지가 않았어. 현재 줄리어스가 이 학교에서 못 이기는 건 키린, 아야토, 클라우디아 이 셋뿐이야. 아야토도 놀랐지. 줄리어스조차 클라우디아에게는 지니까. 보통은 아니지만 클라우디아는 키린 다음으로 학교 탑2야. 클라우디아 무기는 오르겔 엘룩스라는 판도라로 약 10초 앞을 내다볼 수 있어.
클라우디아와 키리는 둘 다 이곳에 온 이래로 한 번도 진 적 없다는 점이 닮았는데 키리는 오르겔 엘룩스도 아니고 줄리어스처럼 스트레가도 아니야. 그 애는 단지 카타나 하나로 학교 탑 원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건 제쳐두고 지금 아야토는 클라우디아한테 가서 새 배지를 받아야 해. 아야토가 학생회 휴게실에서 클라우디아를 만났는데 수영복 차림으로 풀장 옆에서 쉬고 있어서 눈길을 확 끌었어. 새 배지를 받고 나서 둘은 키린의 아저씨에 대해 얘기했어.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세독한 학원의 모회사 직원으로 기가연합제국그룹 소속이었어. 기본적으로 그는 세독한 학교의 스파이 활동을 총괄해서 꽤 권력이 세. 키린을 이용해 더 높은 권력을 얻으려는 거였지. 클라우디아가 덧붙이길. 그 아저씨가 경영진 자리 얻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해. 개인 욕심으론 회사에 도움 안 되니까. 아야토가 왜 그런 걸 다 하냐고 묻자. 클라우디아는 자기 엄마도 그중 한 명이라고 답했어. 그날 저녁, 키린이 아야토를 찾아와 어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 뒤로 둘이 산책하며 키린이 사용하는 토도류 검술에 대해 이야기했어. 키린은 아야토가 전투 중 가끔 검을 내리치는 걸 보고 그가 고검류를 쓴다는 걸 알아챘어. 아야토가 왜 싸우냐고 묻자 키린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했어. 그리고 아저씨가 그녀에게 그 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줬대. 심지어 폭력당하면서도 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했어. 정말 착한 애야. 게다가 키린은 아야토에게 평소 어떻게 연습하냐고 물었어. 여기 온 뒤로 혼자 연습해서 효과가 별로 없대. 아야토는 아침마다 같이 연습하자고 초대했어. 키린 표정 보니 벌써 아야토 하렘에 한 명 더 추가된 게 확실해. 키린이 떠난 뒤 갑자기 나무 위에서 엑세이가 뛰어내려 아야토 목을 감싸 안았어. 진짜로 첩이 질투하는 것 같아. JA가 아야토한테 방금 그 애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야토가 피닉스 페스타에서 그 애랑 짝 맺자고 했지만 이미 줄리우스랑 약속했으니까 거절했다더라. 아야토 덕분에 그 애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몸매가 완전 성숙했다는 걸 알았어. 진짜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근데 그 애도 JA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아빠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거야. 다음 날 학교 구내식당에서 줄리스가 아야토한테 키린에 관해 물어볼 게 좀 있었어. 아야토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너무 신나서 손이 떨리면서 초극마은 카레 버튼을 눌러버렸지 뭐야. 알고 보니 아야토가 최근에 몇 번 아침마다 키린이랑 연습했대서 줄리스도 좀 안심했어. 줄리스가 초극마은 카레 7단계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아야토가 자기 밥이랑 바꾸자고 제안했지. 진짜 바꾸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 밥에 책임져야 한다고 척은 했어. 그래서 아야토가 작은 상황에서도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 좋은 파트너가 된다고 격려해줬어. 결국 줄리스가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밥을 아야토한테 바꿔줬어. 그때 줄리스 표정 완전 행복해 보였잖아. 아야토는 잠깐 멋있게 굴었는데 그 매운 카레밥 때문에 결국 고생했지 뭐. 다음날 아침 아야토랑 키리는 평소처럼 연습 중인데 자신들이 에르네스타랑 카밀라한테 몰래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둘은 뭔가 음모를 꾸미려는 것 같아. 서로 밀담 중이었지. 한편 아야토 쪽은 여자를 꼬시는 중이고 오늘 안개가 짙으니까 서로 길 잃지 말라고 손잡자고 하자. 키린이 진짜 손잡아버렸어. 그 뒤에 농담이라며 쑥스러워하게 만들고 진짜 못된 녀석이지.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튀어나와 둘을 애워쌌어. 첫놈이 돌진했지만 아야토가 한 칼에 팔다리 자름. 근데 이게 웬걸 놈들이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 잘린 팔다리가 금방 다시 붙더라고. 다음엔 두 놈이 연달아 돌진했는데 또 아야토가 더블킬 실패. 분명 두 놈 다 꽂아서 회복하는 걸 봤는데도 원래대로 금방 돌아오더라. 키린이 눈치챘어. 그냥 찌르고 베는 것만으론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과일 자르기 필살기로 한 놈을 조각조각 냈어. 역시 놈들 안에 심장이 있어서 두 동강 난 심장은 회복 불가였어. 키린이 이상한 프라나 흐름을 느껴서 그걸 발견한 거라고 밝혔지. 아야토가 심장을 주었는데 이게 알록한 제품인 것 같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괴물들이 기습해 왔어. 놈들이 함께 불꽃을 뿜어 구덩이를 만들었고 아야토가 그 안으로 떨어졌어. 키린이 겨우 손잡았지만 끌어올릴 수 없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알고 보니 우리가 떨어진 구멍은 도시 밑에 있는 물줄기였어. 키린은 수영을 못하는 약점이 있어서 아야토 몸에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이 청년이 또 무심코 여기 진짜 크다 라고 말했는데 키린은 아야토가 자기 가슴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했어. 사실은 이곳이 크다는 뜻이었는데 키린이 자기 가슴에만 정신 팔려서 아야토가 거의 괴수한테 공격당할 뻔했지. 키린은 이 괴수가 위에 있던 녀석들이랑 비슷하다는 걸 감지했어.
이때 아야토도 검을 꺼내 봉인 해제하고 싸울 준비를 했어. 하지만 물속 환경이라 괴수가 훨씬 유리했지. 괴수가 쏜살같이 돌진해 아야토를 벽에 내던졌어. 키린이 자신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아야토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했어. 자신 때문에 아야토가 다치길 원하지 않았거든. 키린이 당황하자 아야토가 머리를 쓰다듬어 달래면서 진정시키려 했어. 아야토는 기둥 한쪽을 베어내 키린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어. 그리고 키린에게 이 괴수의 프라나 흐름을 느껴보라고 했지. 다른 괴수들과 달리 이 녀석의 프라나 흐름은 희미하고 핵심이 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아야토도 자신의 프라나를 소보레스타에 흘려넣어 검을 3m까지 길게 만들었어.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지. 아야토가 괴수에게 돌진했어. 하지만 파워를 너무 과하게 써서 또 목이 졸려 기절하고 말았어. 잠시 후 깨어났는데 두 사람 다 옷이 다 젖어서 알몸 상태였어. 구조대 올 때까지 둘이 좀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어. 괴수랑 싸운 뒤 키리는 아야토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분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 또 아야토가 줄리스를 지키려고 싸운다는 것도 알게 됐지. 하지만 둘은 아직 사인은 아니어서 키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 이번엔 아야토가 왜 싸우려 하는지 물었어. 키리는 아버지 얘기를 해줬지. 5년 전에 아버지랑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대. 불행히도 키린이 인질이 됐고 아버지가 그녀를 구하려고 강도를 죽였대. 그때 8살밖에 안 됐지만 강도를 제압할 힘은 있었던 걸 생각하면 겁먹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대. 지금은 싸움을 배우고 삼촌 말을 따르면서 아버지를 감옥에서 구하려고 노력한대. 아직 어리니까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어서 이게 유일한 선택이었대. 아야토는 키린에게 자기만의 길을 찾으라고 격려했어. 이대로 가다간 길 잃을 테니까 키린이 직접 선택한 길이라면 아야토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둘이 얘기하다 보니 알몸 상태인 걸 깨닫고 서로 쳐다봤어. 아야토 머릿속은 키린 진짜 헷갈리네 이런 느낌이었지. 마침내 구조대가 와서 둘을 데려갔어. 돌아와서 아야토 조언대로 키린은 삼촌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어. 키린이 자신만의 길을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삼촌이 바로 뺨을 때렸어. 삼촌은 키린에게 아야토와 관계를 끊고 백품이 자기 말만 따르라 강요했지만 키린은 아야토에게 배울 게 많다며 거절했어. 삼촌은 화가 나서 자기가 해온 일들을 늘어놓으며 아버지 구하고 싶지 않냐고 협박했지. 하지만 키린은 삼촌 방식으로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 분노가 폭발해 삼촌이 주먹을 날렸지만 이번엔 키린이 방역했어. 키린은 삼촌이 해준 것들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을 따라 아야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 이번 싸움이 그녀만의 첫걸음이 될 거야. 아야토도 쾌히 도전을 받아들였지. 기동력을 위해 이번엔 보레스타 검 대신 일반 룩스 검만 사용했어.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세도카 학원의 두 괴물 맞대결을 보려고 자리 잡았어. 경기가 시작되자 키린이 먼저 공격을 걸어 우위를 점했어. 자신의 카타나 기술로 도도류 영역이라는 연속 공격을 펼쳤지. 아야토도 방어 태세를 갖추고 온 힘을 다해 방역했어. 키린이 이길 기회를 잡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아야토가 룩스를 검에서 발사형으로 바꿔 방역했지. 몇 번 휘두르다 도끼 공격으로 전환했지만 키린이 무기까지 베어냈어. 하지만 그 무기들이 오히려 키린의 허점을 유도하는 미끼였지. 아야토가 재빨리 기회를 잡아 키린 목을 잡고 격투기로 바닥에 눕혔어. 키린의 옷에 달린 배지도 찢어지고 그녀는 완전히 인정하며 패배했어. 경기 후 클라우디아가 키린을 데리고 아야토 대기실로 갔어. 그리고 아야토 훈련팀 멤버인 줄리우스와 시아를 소개해줬지. 그때 키린 삼촌이 찾아와 경기에서 졌다고 계속 혼냈어. 삼촌이 데려가려 하자 키린이 손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결심했어. 그 말을 하자 삼촌이 또 뭐라 하려 했지만 다행히 아야토가 나타났어. 상황이 안 좋자 삼촌은 키린 아버지 죄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지만 클라우디아가 나타나서 엄마가 윗사람이라며 제지했어. 클라우디아가 내 이익 위해 키린 해치려 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할 거야 라고 위협했지.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가버렸고 키린은 진심으로 삼촌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그래서 이제 키린도 모두와 잘 어울려서 매우 기뻐했어. 한편 아로칸 학원에선 아야토 전투 데이터 수집을 마치고 피닉스 페스타 준비를 위해 발명을 완성했어. 에피소드 끝에 시아가 키린을 따로 만나서 피닉스 페스타 대회에 파트너로 참가하자고 제안해. 시아랑 팀을 꾸민 후 키린은 첫 번째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작해. 처음 같이 연습하는 거라 둘이 호흡이 아직 안 맞았어. 훈련 끝나고 결과표가 뜨는데 두 팀 간 실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더라고. 훈련 마치고 아야토 팀은 간단히 간식을 먹으러 갔어. 음식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아야토에게 사인을 부탁했어. 키린을 이긴 뒤에
아야토가 시달칸 학원 1위를 차지해서 여자애들한테 엄청 인기 많아진 거였지. 이아부키가 말하길 무명 선수가 순식간에 1위에 오르면 주목받는 건 당연하대. 키린도 예전에 한 경기 후 다행히 랭킹 상위권에 들었는데 11위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야토 케이스가 훨씬 특별한 거지. 줄리스 공주조차도 빠르게 상위권에 들어서 충격적인 뉴스가 됐대. 줄리스가 전자 게시판을 보여주는데 아야토가 방금 한 사인이 3분도 안 돼서 온라인 경매에 올라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이아부키가 말하길 이게 학원생들 사이에 흔한 돈 버는 방법이래. 그 여자애가 말하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에 아야토가 놀란 건 두 사람이 피닉스 페스타의 팀으로 나온다는 거였어. 세이야가 말하길 반드시 카밀라를 이겨서 자기 아버지 욕한 것들을 철회하게 만들 거라며 그러려면 피닉스 페스타에서 파트너가 필요하대. 아야토는 기술적으로는 둘 다 훌륭하지만 호흡이 아직 안 맞으니 서로 더 이해해야 한다고 평했어. 이 말을 들은 세이야는 하루를 쉬면서 키린과 더 친해지기로 결심했지. 근데 두 사람 다 평소에 다른 사람과 거의 접촉이 없어서 상황이 쉽지 않았어. 잠시 앉아 있다가 세이야가 오늘은 같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어. 같이 뭔가를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세이야가 곧 아버지 생일이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말해. 이걸 알게 된 키린이 넥타이, 술 같은 선물 아이디어를 줬는데 세이야 아버지는 그런 거 안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데 도시 한 바퀴 돌았지만 뭘 사야 할지 못 정해서 벤더 벤치에 앉아 쉬었어. 키린이 세이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고 세이야가 말하길 노나는 미친 과학자래. 세이야의 럭스 무기들은 전부 아버지가 만든 거래. 생각하다가 세이야가 한 장소 주소를 알려주면서 키린한테 데려다다 달라고 했어.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한 가게에 도착해. 세이야 말로는 여기서 럭스 총기랑 불법 아이템을 파는 전문점이래. 결국 세이야가 DK 사바차파업이 모델 권총을 샀어. 아버지가 비슷한 제품을 연구 중이라 좋아할 것 같대. 다음은 키린이 하고 싶은 일이다. 키린,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애가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네. 알고 보니 지난번에 아야토한테 패기친 것 때문에 세이야한테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거야. 앞으로는 아야토 앞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대. 두 녀석도 수영장에 도착했어. 세이야가 키린 수영 배우는 걸 도와주기로 했지. 세이야는 의아했어. 수영 가르칠 거면 차라리 아야토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냐고. 키린은 아야토 얘기만 나오면 당황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 아야토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몰래 아야토 모르게 수영을 배우는 게 낫다고 했지. 세이야는 아야토가 그런 걸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키린이 약점 같은 거 보여줘도 아야토는 신경 안 쓸 거라고. 수영하니까 좀 목도 마르잖아. 세이야가 둘이서 음료수 사러 가자고 했어. 한편 키린은 계속 혼자서 수영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지. 수영 연습 중에 속도를 조절 못해서 음악 듣고 있던 여자애한테 부딪혀서 그녀가 물에 빠졌어. 키린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그 여자가 키린한테 욕을 퍼부었지. 키린은 즉시 사과했지만 그 여자애는 완전 고집세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오히려 키린과 1대1 붙자고 도발했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애가 세독한 학원 전직 1위였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틀었지. 둘이 잠깐 대화했어. 금발 여자애는 키린이 수영 못한다는 걸 알고 바로 응원 모드로 돌변했어. 갑자기 한 짝의 슬리퍼가 금발 여자의 얼굴로 날아갔어? 알고 보니 세이야의 무언의 경고였지. 그 뒤로 둘이 말다툼을 했어. 세이야는 세독한 학원 랭킹에도 없는 무명이라고 알려졌어. 그래서 금발 여자애는 자신이 퀸버 학원 35위라고 자랑하며 일어섰어. 이름은 바이올렛, 별명은 마녀 탄환이고 세이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이야가 바로 응했어. 이 바이올렛이라는 애, 진짜 목소리 크고 혈기왕성한 애. 말이 많으니까 세이야가 일격직격포를 날렸어. 그렇게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고 하루가 끝날 때 둘이 같이 앉았어. 세이야가 키린에게 괴롭힘 당할 땐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조언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라고. 진심 어린 응원에 키린은 크게 감동했지. 거기다 세이야는 키린의 장점도 엄청 많이 얘기해줬어. 키린도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게 그녀의 좋은 점을 가릴 수는 없다고. 대화하면 할수록 둘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 오늘을 계기로 또 하나의 강력한 팀이 탄생한 것 같아. 예상대로 다음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몰입 훈련을 했고 어느 정도 호흡도 맞았어. 심지어 세이야와 키린의 팀워크 점수는 아야토와 줄리스 팀보다 높았어. 한편 클라우디아와 이아부키는 피닉스 페스타 참가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 매년 그렇듯 참가자 수는 엄청 많아. 총 256팀.
즉 501명의 참가자야. 대진표를 보니 아야토와 세이야 팀은 적어도 마지막 라운드까지는 안 만날 것 같아. 하지만 대회엔 여전히 변수들이 남아있어 알록한 학원팀은 꽤 강력한 상대야. 마찬가지로 레르고프 학원도 오로저 엘룩스 낫을 가진 난폭한 멤버를 데려왔어. 아이린, 그녀와 맞서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9화 오프닝은 레르고프 학원 학생회장 뚱보가 비서랑 학교 감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그는 감옥 문을 열었고 안에는 빨간머리 소녀가 있었어. 이 소녀 이름은 아이신. 그 전에 말한 오로저 엘룩스 낫을 가진 레르고프 학원의 강력한 라이벌 중 한 명이지. 학생회장은 아이신에게 피닉스 페스타 참가 명령을 내렸어. 뚱보의 목적은 아이신에게 세독한 학원의 아마기리 아야토를 제거시키는 거야?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지만 이기면 더 좋겠다고 했지. 아이신이 왜 아야토를 노리는지 물었어. 뚱보는 아야토의 소드 파레스타가 큰 걸림돌이라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답했어. 아야토의 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 결국 파괴하면 성공이야. 장면 전환. 드디어 대망의 날이 왔어. 오늘은 아스테릭스시 전체 주민이 피닉스 페스타 개막식에 몰려들었어. 대회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몇 가지 중요한 규칙 변경 사항을 발표했지. 구체적으로 올해 대회에선 자동 조작 로봇을 사용해 경기할 수 있게 됐어. 관객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식이지. 니네끼리 싸워라. 우린 구경만 해도 재밌으니까. 개막식 후 아야토 팀은 정식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많아서 점심 먹으러 갔어. 쉬는 중에 갑자기 세아가 달려와 아야토를 안았어. 찾을 필요가 없어졌지. 세아 팀은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어. 세아가 요리법 가르쳐준 덕분에 키린이 도시락을 싸서 아야토 팀 응원하러 왔어. 뭐 맛있는 거 들고 왔나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주먹밥뿐이었어. 그래도 괜찮아. 아야토가 엄청 좋아했거든. 아야토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하니까 키린은 완전 행복해 보였어. 세아는 질투했어. 자신도 머리 쓰다듬기 받고 싶어서 아야토한테 자기 것도 보여줬지. 근데 또 주먹밥이었는데 크기만 더 컸어. 줄리스는 이 정도 실력으로 세아가 남한테 요리 가르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 정말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으니 4명이 같이 먹기로 했어. 밥 먹으러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세아가 아야토한테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신호를 보냈어. 공평하게 대접해야지. 세아가 머리 쓰다듬길 좋아하는 표정이 완전 기린 같아. 그 옆에 첫째 부인 줄리스도 얼굴이 새빨개졌어. 내 생각에 그 순간 그녀도 그렇게 되고 싶었나 봐. 중독됐는데도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네. 자, 이제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지금부터 대기실로 가서 밥 먹자. 전부 주먹밥뿐인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맛있어. 모두 한 입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시험 시간도 됐고. 먼저 규칙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이번 페스타는 2주간 진행돼. 첫 주는 예선이고 256팀에서 32팀으로 압축돼. 최종 라운드에선 32팀의 대진 추첨이 이루어져. 경기는 한 팀 모든 멤버의 배지가 파괴되거나 기절하면 끝나. 아야토와 줄리스가 첫 경기라니 의외네. 관중석에선 부유파 팬들이 엄청 열광하고 있어. 세달칸 학교 1위와 5위라 그런가 역시 다르네. 그들을 우승 후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듯. 상대는 가자가르 학원에서 온 30위와 41위 청년 둘이야. 경기 시작. 줄리스 계획에 따르면 그녀는 아야토가 2명을 혼자 상대하게 하기로 했어. 아야토는 청귀검으로 봉긴 해제하고 번개처럼 돌진했지. 그리고 판 경기 끝 두 청년 배지가 파괴됐어.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있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압도적이었다고. 대기실로 돌아가서 줄리스와 아야토가 대화했어. 줄리스 계획은 1라운드를 통과하면서 둘의 협력 기술을 노출하지 않고 아야토의 시간 제한도 들키지 않는 거였어. 다음 라운드도 이 비밀 전략으로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 두 번째 경기도 오늘 경기 중 가장 볼만한 경기야. 알록한 학원장이 경기장에 나왔어. 에르네스타와 카밀라를 대표하는 두 로봇이 나왔지. 처음으로 모두가 알록한의 새로운 인형들을 직접 봤어. 두 여성 해설자 말에 따르면 이전 로봇들은 사람 손으로 조종됐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서 제네스텔라를 이기지 못했대. 알록한 학원의 이 신세대 로봇들은 자동화형이야. 정보에 따르면 큰 로봇 이름은 앤디, 작은 모델은 림시고. 이 사람들이 이 두 로봇으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하네. 상대는 러고프 학원의 두 청년. 이 두 청년은 깔아주는 용도로만 쓰여서 정말 안타깝더라. 경기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무시당했어. 로봇 앤디는 1분간 가만히 서서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허락했어. 본격적인 경기. 시작. 화이트 헤어 청년. 핸디캡 덕분에 주저하지 않고 스킬을 써서 성공을 날림.
근데 결말은 안디 로봇의 방어벽도 못 뚫었음. KK4. 화이트 헤어 친구 팀원은 여성 로봇 짐츠랑 완일 돌격 중. 근데 상황은 별로 안 좋아 보임. 30초 남았고 필살기를 꺼내는 여전사. 화이트 헤어가 만든 회오리도 엄청나다. 일반인이면 완전 얼어붙었을 텐데 근데 이 로봇들 상대로는 통하지 않아. 1분 종료. 화이트 헤어가 동료를 봤더니 이미 쓰러진 상태. 혼자 남았다. 내년에 다시 신청해라, 얘들아. 그래서 이번 대결 승자는 로봇 대표인 에르네스타와 카밀라. 한편 아이아토 일행도 경기를 보고 알록한 로봇들의 실력을 체감하기 시작함. 알록한 로봇 실력 얘기 중에 SE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옴. 아버지도 경기를 봤는데 두 로봇이 마나디 코어를 5개나 갖고 있다고 함. 노무나는 에너지 코어 같은 거라고 설명해줌. 게다가 SE에게 새 총도 하나 보냈다고 알림. 근데 배송이 첫 경기에는 도착 못했다고 함. 첫 경기는 다 약골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SEA는 새 무기 검사하러 세관에 갔다. 줄리스는 아이아토랑 추가 훈련 가기로 함. 훈련에 몰두하느라 SEA와 키린 경기 못 봤음. 경기장 가다가 싸움 현장 목격. 싸움 주인공은 아이신. 혼자서 상대들을 무리 없이 제압함. 아이아토 얼굴 보고 해결해야 할 상대로 판단한 아이린이 다가가 시비 걸음. 줄리스가 보고 일어나서 아이아토를 지킴. 대화 몇 마디 만에 이미 분위기 싸해짐. 아이신이 바로 무장 풀가동함. 아이아토와 줄리스는 순간이동으로 안전한 곳으로 후퇴.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옴. 아이신 태도가 180도 변함. 그 소녀는 프리실라. 아이신의 친동생임. 언니에게 사과받고 바로 데리고 떠남. 언니 아이신은 랭킹 상위권. 프리실라는 랭킹에도 없음. 프리실라는 페스타 대회에서 아이신과 파트너란 것 외엔 정보가 거의 없음. 줄리스는 아이신이 일부러 아이아토를 노린다는 걸 빠르게 눈치챔. 공주님은 레구프 학원이 뭔가 음모 꾸미고 있어서 아이신이 서로 모르는 아이아토에게 시비 거는 거라 생각함. 한참 떠들다 SEA와 키린팀 경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떠올림. 아이아토 응원 안 와서 SEA가 좀 짜증남. 일단 싸움부터 하자. 각자 상대 처리하자. SEA는 거구, 검객, 키린은 소형 상대 선택. 시작. SEA 무기는 중량급 음파총. 키린은 익숙한 일본도. 예상대로 키린은 3초 만에 무브로 상대 배지 쪼갰. 진짜 빠르고 위험함. SEA는 거구, 상대랑 맞붙었는데 총 쓰면서도 근거리 싸움 좋아함. 근데 SEA의 총 쏘는 솜씨도 예술임. 상대가 방심한 찰나 SEA가 한 방 먹임. 경기 깔끔하게 종료. 승자는 SEA와 키린팀. 끝나고 두 여자 샤워하러 감. 샤워 중 키린이 SEA에게 물음. 아마기리 문파제자 아니면서도 아야토처럼 총 춤추는 거냐고. SEA는 아야토가 좀 가르쳐줘서 총춤도 아마기리 스타일 비슷하게 된 거라 답함. 둘 다 씻고 탈의실로 나옴. 키린의 볼륨감 넘치는 몸매 보고 SEA는 세상 불공평하다고 느낌. 마침 아야토와 줄리스도 도착해 문 밖에서 부름. CA는 바로 문 열어줌. 아야토가 본 광경은 진짜 천국. 대회 5일차 2라운드 시작. 아야토와 줄리스 팀 상대는 QM빌 학원 출신 여학생 2명. 랭킹 37위랑 54위. 솔직히 약골임, 약한데 멋부림. 아이돌쇼 참가하는 기분으로 임하는 듯한 태도. 줄리스 1대2 매치 시작. 기본 마법 공격으로 한 명 먼저 잡음. 남은 한 명은 좀 빠르게 피해서 줄리스 화염구 회피함. 속도론 못 이긴다더니 함정 밟음. 줄리스가 미리 깔아둔 함정임. 화염구가 머리 위로 떨어져 더블킬. 결론 2라운드는 여전히 약골천지. 2분도 못 버티고 끝남. 경기 끝나고 둘 다 대기실로 복귀. 세아와 키린 팀 경기 덕분에 줄리스가 몰래 준비한 음식 아이아토에게 줌. 줄리스가 준비한 점심은 샌드위치. 한 입 먹어보니 진짜 맛있음. 너도 요리 좀 하네? 줄리스. 공주님이 안 먹길래 아이아토가 물었는데 뭔가 기다리는 중인 듯. 생각해보니 세아랑 키린한테서 물건 받을 때 머리를 쓰다듬곤 했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머리 살짝 쓸어도 금세 얼굴 빨개짐. 그녀는 바로 화제 돌려서 다른 팀 경기 보러 감. 레스터 팀이 아이진 팀과 붙은 모양이야. 레스터랑 랜디는 아이진과 거리를 두면서 싸우기로 했어. 목표는 동생부터 먼저 공격하는 거야. 근데 랜디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진의 나신 오르거. 엘럭스의 중력 제어 스킬에 쓰러졌어. 레스터가 동시에 공격하려다 얼굴에 발길질을 한 방 맞았지. 잠깐만. 다들 공평하게 한 판씩 하는 거야. 아이진이 먼저 레스터 동료부터 처리하러 갔어. 그녀가 중력을 올려서 랜디를 완전히 기절시켰지. 동료가 연결 끊긴 걸 본 레스터도 본색을 드러냈어. 자신의 무기인 럭스의 힘을 실어 아이진을 벽에 날려버렸어. 꽤 센데 이제 진짜 힘을 보여줄 차례야. 아이진이 동생 곁으로 가서 목을 물어 한 모금 피를 빨아먹었어. AATO 주리.
팀도 화면을 보면서 아이진 동생이 재생 능력이 있는 리제너레이티브라는 걸 알아챘어. 아이진이 레스터에게 자신의 무기가 주인의 피를 빨아 힘을 키운다고 알려줬어. 보통 사람이면 주인의 피를 다 빨아버려서 주인이 먼저 죽어버릴걸. 그래서 아이진 몸을 변형시켜 다른 피를 빨 수 있도록 한 거야. 즉, 기본적으로 그녀는 뱀파이어 같은 존재인 셈이지. 계속 싸워보자고 아이진이 중력구체 3개를 던져 레스터를 눌러버렸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자 레스터는 결국 항복했어. 승리는 아이진 자매팀에게 돌아갔어. 오늘 아야토는 시간이 나서 클라우디아와 이야기를 나눴어. 오랜만에 단둘이 있어서 클라우디아가 먼저 유혹했지. 요즘 줄리랑 다른 여자애들이 아야토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해서 많이 외로웠대. 그때 기분 좋을 때 키린이 전화해서 A차를 잃어버렸다고 알려줘서 엄청 당황했어. 아야토가 키린을 안심시키고 곧장 만나러 가서 같이 A차를 찾기로 했지. 옆에선 클라우디아가 단둘이 있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야토가 가버려서 삐졌어. 하지만 아야토가 보상해주고 다음엔 꼭 같이 있다고 달래서 클라우디아도 기분 풀렸지. 키린 만나러 가던 길에 아야토가 프리실라를 만났어. 전날 아이진 때문에 괴롭힘 당하던 상태였어. 위험한 상황인 걸 보고 아야토가 프리실라를 도와 도망치게 했지. 감사 인사를 받으며 동생이 언니를 좋게 말하는 걸 듣는데 갑자기 언니가 뒤에서 나타났어. 아야토가 동생을 괴롭히는 줄 알고 아이진이 1대1 대결을 걸었지만 프리실라가 화난 얼굴로 나서서 전부 설명했어. 그때 세아가 전화를 걸어와 키린이 자신을 찾았고 둘 다 무사하다고 알려줬어. 동생 말 듣고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지. 아이진이 아야토에게 은혜를 졌다고 인정하며 마지막 경기 일정은 아야토 팀이 아이진 자매팀과 붙는다고 알려줬어.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진이 레쿠프 학원 학생회장 사무실에 들러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웠어. 그건 둘 사이의 합의야. 그녀가 안심하고 아야토를 상대할 수 있도록 회장이라는 녀석이 오늘 내 여동생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프리실라 같은 재생 능력자한테 몇 군데 상처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겼어. 이 말 듣고 아인 완전 빡쳤지. 그녀는 낯을 휘둘러 회장 목숨을 노렸지만 그가 막아냈어. 뭐 어쨌든 그는 르구프 학생회장이니까 분명히 힘도 보통이 아니지. 그는 또 한 가지 말했어. 오늘 아야토가 먼저 프리실라를 구하러 나섰고 자기 부하들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프리실라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뭐라고 해도 지금 아이는 아야토한테 신세를 졌으니 다음 대결은 전적으로 그녀가 결정할 거야. 그녀와 아야토의 대결에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어. 회장이 떠난 뒤 비서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보라고 부탁했어. 비서는 아인 자매가 최종 라운드에서 승리할 미래가 보인다고 했지. 그리고 그는 칠그만이라는 단체에 전화를 걸었어. 분명 뭔가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오늘 일에 대한 감사 표시로 프리실라가 아야토를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했어. 줄스도 덩달아 따라가겠다고 했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줄스랑 아인이 서로 깐죽거리기 시작했어. 결국 프리실라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지. 아인이 모두에게 빨리 먹으라며 프리실라가 만든 음식이 세상 최고라고 했어. 줄스가 맛보더니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지. 르구프 학원 랭킹 1위답게 아파트가 확실히 다르네.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고 카지노랑도 가까워. 근데 아인이 도박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야. 걔네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한 거지. 줄스는 돈은 피닉스 페스타에서 벌 수 있지 않냐고 했어. 그래서 아인도 마음을 열고 두 자매 과거 얘기를 했어. 몇 년 전 그녀는 르구프 회장에게 큰 돈을 빌렸어. 그 이름은 더치 에버완. 그 남자 명령에 따라 조금씩 빚을 갚고 있지. 그녀가 그와 맺은 계약엔 페스타 참가 제한이 있어서 거기서 상금을 못 벌어 빚 갚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진짜 교활한 놈이지. 이번에 더치가 내린 명령은 아야토를 박살내라는 거야. 그녀가 이 말을 한 건 전에 아야토가 프리실라를 구해준 은혜에 빚진 걸 갚으려고. 더치 회장이 아야토를 노리는 이유는 네가 쓰고 있는 오로저 엘룩스 검 때문이라고 했어. 그가 말하길 과거에 이 마검을 가진 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해. 많은 유용한 정보를 듣고 아야토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돌아가면서 프리실라는 여동생에게서 언니가 변한 이유를 털어놨어. 그건 바로 언니가 오로저 엘룩스 그라비셋 검을 쓸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언니가 훨씬 잔인해지고 그게 그녀를 무섭게 만들지. 요즘은 그 증상이 더 심해졌대. 집에 가는 길 내내 아야토는 프리실라 말만 생각했어. 아야토는 아인검 그라비셋에 대해 궁금해서 클라우디아를 찾아갔지. 클라우디아 집에 도착했을 땐 그녀가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어. 갑자기 공격받았는데
다행히 아야토가 재빨리 반응해서 클라우디아의 배기 공격을 피했어. 겨우 그녀를 깨웠지. 아슬아슬하게 하늘로 가는 건 면했어. 아야토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해했어.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클라우디아는 내년 그립스 페스타에 자기 팀 멤버로 참가해야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아야토는 줄스도 팀에 함께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클라우디아도 줄스를 팀에 넣으려고 했으니까. 같은 팀원이 된 만큼 클라우디아는 아야토에게 자신이 꿈에서 템점 200번 넘게 죽음을 경험했다고 털어놨어. 오로저 엘룩스를 쓸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매번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 죽는 순간을 겪는 거지. 이 판도라 검의 더 잔인한 점은 소유자가 같은 방식으로 2번 죽지 않는다는 거야. 병사, 굶주림, 사고, 타인의 살해 등등. 클라우디아가 소유하기 전까지 아무도 3일 이상 버티지 못했어. 이 얘기 듣고 아야토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 하지만 그녀는 판도라 검의 힘이 필요한 소원이 있고 그건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아야토가 아이인검 그라비셋의 성격에 대해 물었어. 모두 알다시피 오로저 엘룩스, 검은 각각 사람처럼 개성이 있어. 예를 들어 좋은 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검도 있어. 아야토의 시르바레스타는 가끔 고집스럽지만 좋은 성격이야. 클라우디아의 판도라는 성격이 엄청 나빠. 그라비세스도 마찬가지야. 되게 위험해 보여. 오로저 엘룩스는 주인에게 영향을 끼쳐. 가끔은 사용자의 정신과 성격까지 바꾸기도 해. 심지어 취향에 맞게 신체까지 변화시키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그 때문에 아인의 몸이 뱀파이어처럼 변한 것 같아. 필요한 정보 다 듣고 아야토는 집으로 돌아갔어. 모두 각자 가족, 친구, 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지. 아인 자매 과거를 잠깐 회상해보면 옛날에 두 자매의 나라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 중일 때 아인은 힘이 필요했어. 우연히 뚱뚱한 르구프 회장을 만나. 그가 그라비셋 검을 던져 호환성을 시험해보라고 했지. 결과는 아인이 성공적으로 검을 다루게 됐어. 앞서 말했듯 그라비셋 검은 주인의 정신과 신체를 바꿔버려. 하지만 아인은 여동생 때문에 자신의 인간성까지 포기할 각오를 했지. 현실로 돌아와서 대결 준비를 위해 아이인은 프리실라에게서 피를 빨아들였어.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해. 하지만 프리실라는 언니와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느낌에 굉장히 만족해했어. 한편 아야토는 계속 다가오는 대결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율리우스에게 자신도 뭔지 모르는 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지. 율리우스의 목표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니까 어떻게 이기든 상관없어. 아야토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계획대로 하자고. 좋아. 그럼 싸움 시작하자. 결국 아야토 팀과 아이인 팀 둘 다 경기장에 올랐어. 시합 시작. 아야토는 자신의 힘에 봉인을 풀고 초반부터 전력으로 싸울 준비를 했어. 율리우스는 익숙한 불속성 마법으로 공격을 시작했지. 아야토도 동시에 돌진했지만 전부 아이인이 막아냈어. 아이인은 아야토 팀 율리우스가 첫 승을 꽤 잘 따냈다고 칭찬했어. 아이인 팀도 만만치 않게 율리우스의 모든 공격을 가뿐히 피했어. 하지만 그게 아이인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었어. 그녀는 동생 쪽으로 달려가 피를 한 모금 더 빨아들였어. 두 팀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 2라운드 시작. 율리우스의 연속 화염지옥 공격이 아이인을 분산시켜 아야토가 목을 노릴 기회를 만들었지. 압도적인 검술로 아야토는 청 그라비셋의 심장부를 한 번 성공적으로 공격했어. 알고 보니 아야토의 원래 계획은 청 그라비셋을 부수는 거였고 아이인도 아야토 팀의 전략을 알아챘어. 힘 봉인, 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채고 아이인은 강력하게 방역을 퍼부었지. 아야토는 진지 모드를 켜고 아이인이 쏜 중력 구체들을 검으로 내리쳤어. 완벽한 호흡으로 율리우스가 아이인 발밑에 함정을 설치했어. 하지만 아이인도 눈치채고 피해냈지. 예상 못했던 건 그게 거대한 함정의 미끼였다는 거야. 이번엔 피할 수 없어. 프레시아로 번져나가는 대규모 화력이 폭발했어. 아이인이 이번 공격으로 패배할 줄 알았는데 청 그라비셋의 방패가 자동으로 켜져 아이인을 지켰어. 지금 그녀는 자신의 청으로져 엘룩스에 완전히 정신이 잠식된 것 같았어. 아이인은 미친 듯이 프리실라에게서 피를 빨아들였고 재생 능력자 동생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 아야토가 설득하듯 다가가 아이인이 동생의 피를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데 성공했어. 아이인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폭발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아야토가 자신의 내재 능력을 발동할 기회가 되었지. 주인공 아우라, 작가가 만든 최강 치트 버프 스킬 등장. 한 방에 아이인이 들고 있던 낫을 날려버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찔러 부수면서 이 경기의 승리를 거머쥐었어. 하지만 치트 버프는 대가가 따르지. 또다시 아야토는 족쇄에 묶이고 말았어. 경기 관전 결과 5개 학원에서 온 상대들이나 동맹이 아닌 자들이 아야토의 약점을 다 알게 됐어. 아분 남자라는 키워드가 구글 핫서치에 떴지 뭐야. 경기 끝나고 프리실라는 병원에서 깨어났어. 아이는 옆에서 그녀를 보살폈지. 그리고 청그라비 세트가 박살났고 우리도 그 경기에서 졌다고 알려줬어. 프리실라는 회장이 뭐라 할까 걱정했지만 아이니 회장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안심시켰어. 하지만 임무를 완수 못했으니 빚도 못 갚게 됐다고. 프리실라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 다음 시합에선 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더 강해질 거라고 다짐했어. 한편 아야토 쪽도 대기실에서 회복 중이야. 그는 줄리어스에게 약속한 내 힘이 되겠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지켰다고 말했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며 내가 네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힘이다라고 했어. 몇 마디 달콤한 말 주고받다가 거의 꼬리 물 뻔했는데 클라우디아 일행이 때맞춰 끼어들어줘서 다행이었어. 안 그랬으면 일이 커질 뻔했거든. 새 녀석이 아야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누가 그를 돌볼지 서로 다투고 있지. 3번이나 강물에 얼굴 박은 거면 나 같으면 벌써 병 다 나았을걸. 엔딩 크레딧 후에는 페스타 운영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는 것 같아. 다들 시즌2 기대해줘.